계약 만료돼서 전세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대요. 다음 세입자 구해와야 돈 준다고 하네요. 하루하루가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70세 김영순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전세집에서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다음 세입자 안 구하면 보증금 못 줘요 라고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하셨어요. 그 많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또 다른 분은 65세 박상대 할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오라고 해서 집을 구했는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더니 결국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 줄 수 있다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요즘 걱정돼서 밥도 못 먹고 잠을 매일 설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분 모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자녀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평생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 사례. 먼저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올해 70세로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 전세집에서 20년을 사셨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어요. 젊어서 모은 전 재산을 넣고 살아온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최근 남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자녀들이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를 권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한 곳으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3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희가 계약 만료되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니까 새 세입자 구하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김 할머니 사례.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할머니가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어요. 보증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집주인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아직 새 세입자를 못 구했어요.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했는데 아직도 세입자를 못 구했다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글쎄요. 세입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할머니가 다음 세입자도 좀 구해보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면서 집 관리도 잘해왔는데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새 세입자까지 구해와야 한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다음 말이었어요.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우니까 할머니가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김 할머니의 고민과 해결책. 할머니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어요. 새로 이사 갈 집도 계약해놨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자녀들에게 말하자니 걱정만 끼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고 그러던 중 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알려줬어요. 어머니,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는 건 불법이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용어였지만 아들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걸 신청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못해요. 다음 세입자도 못 들어오고 집도 팔기 어려워진대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집주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안 주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김 할머니 사례 해결. 집주인의 반응은 즉시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그런 걸 왜 하려고 하세요? 제가 3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없어서요. 새 세입자 구하는 건 사장님 일이에요. 저는 계약대로 살다가 계약대로 나가는 거고요.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집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이 다시 연락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보증금 드릴게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계약 만료일 정확히 2억 원을 모두 받으시고 새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은 할머니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상대 할아버지 사례. 이번엔 박상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상대 할아버지는 65세로 부산에서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전세로 사셨어요.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퇴직 후 이곳에서 5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집주인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최근 자녀들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손자들도 보고 더 좋은 병원에서 건강관리도 받으라는 거였죠.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자녀들이 서울로 오라고 해서 계약 만료되면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세요.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새 세입자 구해놓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새 세입자 소식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물어봤어요. 사장님, 새 세입자는 구하셨어요?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어요. 요즘 전세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주변에 전세 구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할아버지는 황당했어요. 본인이 나가는 것도 바쁜데 새 세입자까지 구해달라뇨.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요즘 건물주들이 다 그래요. 새 세입자 안 들어오면 보증금 줄 돈이 없어서요. 할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억 5천만 원은 할아버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대응과 해결. 할아버지는 인터넷 카페에 하소연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 그거 불법이에요. 계약 만료되면 무조건 보증금 줘야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집주인이 바로 돈 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사장님, 법적으로는 새 세입자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안 주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당황하더니 말을 바꿨어요. 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일 후 집주인이 연락했어요. 할아버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보증금 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받으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그럼 도대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길래 집주인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입자가 나는 아직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마치 이 집은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라고 온 세상에 공지하는 거죠. 이게 한번 등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미 세입자가 있다고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둘째, 집주인이 집을 팔기도 어려워져요. 누가 권리 관계가 복잡한 집을 사겠어요? 셋째, 집주인이 다른 담보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져요.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바로 보증금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절차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서류만 잘 갖춰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들지만 보증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에요. 법적 근거와 세입자 권리,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새 세입자 구해줘야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반대로 임차인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 해요. 이걸 동시이행 관계라고 부릅니다. 돈을 주는 것과 집을 비우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새 세입자 구하는 건 전적으로 집주인 몫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세입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돼요. 그럼 집주인은 그 3개월 동안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보증금 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예방법과 계약 시 주의사항. 그럼 이런 문제를 아예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서를 쓸 때부터 주의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와야 보증금 준다거나 계약금 10% 받아야 보증금 준다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이런 조건들은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집주인이 임의로 만든 규칙일 뿐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놓으세요.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 한 줄만 들어가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셋째, 집주인의 인품을 미리 파악하세요. 집을 볼 때 집주인이 너무 까다롭거나 이상한 조건을 내세우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집이 좋고 저렴해도 나중에 나갈 때 고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게 나아요. 넷째,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만약 정말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전입신고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고지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 이 서류들을 갖춰서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수수료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보증금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죠. 신청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안에 결정이 나와요. 그럼 집주인이 바로 연락 올 거예요. 보증금 언제 드릴까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 방법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좋은 집주인, 좋은 계약 조건으로 문제없이 지내시는 게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미리 알고 계시면 집주인도 함부로 못해요. 세입자도 권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현실적인 조언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첫째, 평소에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집 관리를 잘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알리고 월세나 관리비를 밀리지 않게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이사 계획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알리세요. 법적으로는 3개월 전이면 되지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면 집주인도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어요. 셋째,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갑자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법적으로는 이런 권리가 있다고 부드럽게 설명해 보세요. 넷째, 그래도 안 되면 단호하게 하세요. 좋게 말해도 안 통하는 집주인이라면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다섯째, 증거를 남기세요.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 및 요점 정리.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으셨어요. 새 세입자 구해줘야 보증금 받는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 계약금 10% 받아야 이사 간다. 법에 없는 내용.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 미룬다. 불법 행위. 둘째, 강력한 해결책을 알게 되셨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법적 절차. 집주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법. 비용도 적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 셋째, 예방법도 배우셨어요.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 명시하기. 집주인 인품 미리 파악하기. 평소 좋은 관계 유지하기. 넷째, 실전 경험을 들으셨어요. 김영순 할머니와 박상대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과정. 집주인 반응과 태도 변화. 이제 여러분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안 주시면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직까지 우측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100%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분은 이번 주 로또 당첨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